오늘 다루는 주제는 이제 전원주택과 전원주택을 대체할 캠핑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그 유튜브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주제의 폭을 좀 더 넓혀가겠습니다. 자, 캠핑카라는 것도 그 개념을 보면은 하나의 그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움직이는 하우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캠핑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점에서 한번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저도 이제 한 5년 정도면 이제 현업에서 거의 이제 은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더 빠르면 이제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자, 그 은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은퇴 후에 자유를 못 갖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은퇴 후에 자유를 못 갖는 경우는 이제 경제적 자유가 없다고 하면 은퇴 후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일상적인 평범한 어떤 보통 개념으로 볼 때는 은퇴는 이제 내가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은 현실은 실제로 은퇴하고도 또 직장을 재취업을 해야 되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은퇴하고 나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은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은퇴라는 것은 이제 노동으로부터 시간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은퇴하기 전에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이 얽매이는 거죠. 자, 이제 나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고, 자, 그런 시간에서 이제 자유스러워지는 게 이제 은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은퇴라는 의미는 노동으로부터 자유. 자,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는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보통 이제 요즘은 좀 결혼을 늦게 하니까 이제 그렇진 않은데, 나이 60이 돼서 은퇴한다고 해서 애들이 대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겠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 예를 들어 은퇴했는데 애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다 독립을 했다. 직장을 다닌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부터 노동으로 자유가 되는 거고, 가족들도 자기 스스로 이제 먹고 살 능력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가족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제 은퇴라는 거죠. 자, 이제 은퇴는 자유다. 은퇴는 시간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 이제 이런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은퇴하고 그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은퇴 직전까지 경제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주장을 하는 게, 은퇴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재테크 또는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직전까지 최소한 한 월 소득 500, 자, 노동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아니라 매달 그냥 통장으로 자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 500을 만들어야 된다. 자, 평소에 그것을 이제 많이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다음 프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은퇴 후에 월 500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제가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정도 만들면 이제 은퇴 직전까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제적 기반을 만들면 은퇴는 이제 시간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의 자유를 통해서 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재발견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지금까지 한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지만 이제 은퇴 후에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의 경제적인 그 베이스를 가지고 나를 발견하고, 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시간. 자, 그게 바로 은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은퇴예요. 은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자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젊은 직장인들 취업하자마자 자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투자자로 시작을 해라. 자, 주식을 공부하셔야 되고, 채권도 공부하셔야 되고, 부동산도 공부하셔야 되고, 금도 공부하셔야 되고, 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30대부터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월 소득 500을 만들고, 그리고 또 큰 자산을 만들고 나오라 이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자, 그러면 이런
시간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그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퇴를 앞두면, 은퇴를 할 나이 되면, 뭐 이제 나이 60이 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주변 가족들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가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아프세요. 그리고 나의 친형제들도 아프고, 나의 뭐 와이프,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프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나이에 또 우리가 또 부양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머니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 그러면 또 이제 그 어머님을 또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은퇴 직전까지 이런 확실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자, 어두운 면도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돌파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 기반과 자기의 했던 시간적 자유, 자, 그런 걸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얘기는 이제 이 은퇴 후에 전원주택이에요. 은퇴 후에 전원주택에 사는 것 대신 우리가 한번 캠핑카를 구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전원주택도 무척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전원주택에 사는 것이 이제 요즘은 조금 뭐라 할까요? 어떤 유행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원주택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뭐 하루 종일 풀을 베도 좋고, 나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도 좋고, 나는 그 고구마도 심고 채소도 심고 그런 게 좋다. 자, 그리고 벌레가 뭐 많아도 상관없다.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내가 산 전원주택이 안 팔려도 상관없다. 자, 오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난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 자, 그런 분들은 무조건 전원주택을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병나요. 그런데 살면 또 건강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사셔라.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전원주택에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한 10% 내지 20%라고 해요. 그래요. 이제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확률이 10%에서 20%다. 자, 그런 분들이 잘못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결국은 도시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원주택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구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먼저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살 때 전세로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별로 이렇게 또 집도 제공하는 데도 있잖아요. 자,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이제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잖아요. 많이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요즘 100년. 자, 그러니까 100년이니까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죽을 때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사시고 싶으면 사시고, 자, 전원주택에는 내가 살기에는 도시적 삶에 익숙하다. 자, 그런 분들은 바로 이제 캠핑카를 한번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제일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연에서 힐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직장에서 살았죠. 직장에 살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냥 앞만 보고 살아온 거야. 앞만 보고 돈만 벌려고 사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열심히 재테크해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려다 보니까 우리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피폐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다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힐링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하는 방법은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도 있고, 자,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캠핑카를 타고 뭐랄까 전국을 일주하면서 그렇게 힐링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은퇴 후에 자연에서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에서 힐링하는 것을 전원주택만 보지 말고 나는 도시적 삶을 누리면서 캠핑카를 구입하자. 자, 이제 구입해서 한번 그런 힐링을 해보자.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 이런 경제적 기반은 기본이다. 자, 이런 경제적 기반을 갖추려면 취업하고 나서 30대부터 열심히 이 투자자로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도 사서 모으고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도 늘려가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 후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건데, 은퇴 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딱 두 가지 뽑으라면 어떤 경제적 기반이죠. 자,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막 그냥 은퇴 후에도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 더 많이 벌겠다. 자,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 자,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과 접할 수밖에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에서 가까운 장태산을 갔는데 휴양림이잖아요. 그런 휴양림이 집 가까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일주일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말 그 노후에 아주 뭐 건강해지겠죠. 자, 그런 자연. 자, 그런 자연을 우리가 자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 도시에서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도시를 떠날 수가 없어요. 도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모든 그 활동은 또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인간관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재취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 분도 있지 않겠어요? 재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리고 모든 상권이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전원생활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생활로 가실 분들은 가시더라도 나는 도시생활을 해야 된다. 자연과 더 많이 접하면서 나의 건강도 회복하고 나의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방법. 자,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요즘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 추가형 전원주택, 레저용 전원주택.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컨하우스를 가져요. 세컨하우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원도 평창에 전원주택을 하나 놓고 사시는 분들, 평소에는 도시에 살고 주말이면 전원주택 가고, 뭐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달 동안 살고, 이제 그렇게 집을 두 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이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집을 두 채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어떤 그 집을 두 채 마련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또 그걸 또 팔 때 양도세가 나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요즘 용어로 멀티 해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살려면은 또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이러한 대안이 바로 캠핑카라는 거야. 캠핑카. 자, 이제 이런 전원주택이 바로 캠핑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도시에 살면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캠핑카를 타고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자, 그런 점에서 요즘 캠핑카가 아주 뭐랄까요, 인기, 요즘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 생활과 전원 생활을 둘 다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도 안 든다. 많이 안 든다. 뭐 차를 구입하는 비용은 들겠지만 그걸 타고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높지 않다. 자, 그런 점에서 전원주택을 사서 내가 전원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캠핑카를 구입을 해서 전원생활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을 알고 우리가 뭐 은퇴 후에 그런 삶을 계획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전원주택의 이제 보통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단점이죠, 단점. 자, 전원주택은 장점도 많아요. 근데 이제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의외로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벌레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거기 벌레들이 많으니까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벌레가 문제가 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뱀도 나타나고, 뱀은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의 불편함. 뭐 이제 마트가 없고 택배도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점은 물론 불편하겠죠. 자, 이제 그런 불편함을 알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의 매력은 또 그런 거니까. 자, 이제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황금성이에요. 전원주택은 내가 이제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팔고 나와야 되는데 매매가 좀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상가격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자,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지의 선택의 어려움도 있어요. 이게 전원주택지라는 게 도시처럼 이게 딱 구획된 도시가 어떤 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돼 있지도 않으니까 돌발 변수가 생기면 또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원주택지의 택지가 선택하는데 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노동, 마당에 이제 막 잡초들이 막 자라니까 그걸 수시로 뽑아줘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채소도 키워야 되니까 그런 게 또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 난방비는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보안도 어렵고, 보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똑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외부 침입자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좀 취약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친교 생활이 좀 단절되겠죠. 아무래도 도시로 나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기후 변화에 좀 취약점이 있어요. 이제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뭐랄까요? 그 약간 절개지 밑에 또 집을 져서 펜션을 져서 이렇게 무너져서 참사가 일어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막 개천이 넘쳐가지고 막 휩쓸려 간 것도 있고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는 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니까 산불로 또 이렇게 취약한 점도 있고, 이 앞으로 이 전원주택이 이제 지금 기후 변화가 세계의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기후 변화에 전원주택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앞으로 전원주택을 고를 때는 아주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지요. 그다음에 개천에서 뭐 물이 넘치지 않는지요. 산불에서 좀 방어가 될 수 있는지요. 뭐 그런 것 저런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그리고 저수지 물이 터지면 또 이렇게 잠기지 않는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주택지의 선택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원주택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캠핑카의 장점을 보죠.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대신하는 게 캠핑카다. 자, 캠핑카는 이동하는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이동하는 주택. 전원주택은 어느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주택. 자,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그곳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캠핑카는 내가 아무데나 옮겨 다니면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자연, 산과 바다가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캠핑카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시와 자연의 이중 생활이 가능하다. 전원주택으로 들어가면 그 시골에만 살아야 되니까 도시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캠핑카에 내가 평소엔 도시에 살다가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니까 자연과 도시를 다 누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캠핑카는 전국의 도시와 자연을 다 유람할 수 있다는 거죠. 전원주택은 고정되어 있지만 캠핑카는 옮기는 곳이 나의 집이다. 나의 마당이다. 바닷가 앞이면 내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바로 이제 바다가 보이고, 또 산이면 지리산이 보이고, 설악산이 보이고, 자,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캠핑카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내 집만 이동하면 되니까. 이런 게 매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캠핑카는 좋은 게 뭐냐면 그 내부에서 요즘 웬만한 게 다 가능해요. 요즘 캠핑카는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샤워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되어 있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2인이면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두 사람이 이제 다닐 거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그 비용이 전원주택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겠죠. 뭐 전원주택이면 땅만 사도 얼마고 거기다 또 집을 지으면 뭐 수억이 들어가는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새 차 기준으로 뭐 5,500에서 한 8,000,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5,500에서 8,000 정도면 새 차, 뭐 굳이 새 차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황금성도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캠핑카를 다 이용하고 이제 캠핑을 하고 싶다. 자, 그럼 팔면 되겠죠. 물론 이제 중고차 값이니까 좀 중고차 값은 떨어지겠지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그리고 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캠핑카는 좋은 게 뭐냐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곳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간에 나는 어떤 오지에 갈 수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곳에 주차해서 거기서 내가 그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자,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캠핑카로 다니다 보면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이 좋은 공기 마시고, 그 지방에 다니면서 다양한 맛집을 보고, 그 다양한 그 식자재를 사서 그것도 요리해서 먹고, 자, 건강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사람이 그 긴장을 풀잖아요. 캠핑하러 다니면 긴장을 푸는 거예요. 긴장을. 도시에 살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직장에 갈 때는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몸이 긴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망가질 수 있다. 그만큼 이제 뇌가 피곤한 거예요. 육체가 피곤한 건데, 자연에서 이렇게 힐링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몸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휴식.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우리가
캠핑카, 은퇴 후에 캠핑카, 전원주택 대신에 캠핑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이런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캠핑카도 단점이 있겠죠. 물론 단점이 있죠. 자, 일단 새 차를 기준으로 볼 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조금 쓸만한 거 하려면 한 7천만 원, 뭐 8천만 원, 뭐 그렇게 들어요. 이거 6, 7천, 뭐 8천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차도 좋은 차도 뭐 5, 6천이면 사는데, 자,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싸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대체로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뭐 유튜브에서 물론 이제 뭐 방송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새 차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새 차. 이왕 사는 거 뭐 새 차를 사자. 그리고 내가 노후에 뭐 내가 돈 쓸 데가 어딨냐. 그러면서 이렇게 새 차를 질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굳이. 뭐 5, 6년 된 차, 7, 8년 된 차, 반값 또는 반의 반가. 자, 그러니까 한 2, 3천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캠핑하러 다닐 수 있는 차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중고차를 사면. 자,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유튜브를 보면, 미국에 캠핑하시는 그 유튜버들, 자, 그거 보시면 그렇게 새 차를 많이 사가지고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차들이 다 오래돼 있고 헌차를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캠핑카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 주차장이 문제예요. 주차장. 차가 좀 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주차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파트 지하에, 일단 새 아파트면 지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노상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이제 노상 주차장에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아파트에서 금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캠핑카는 못 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아파트에서 그 돈을 받고, 얼마 돈을 받고 주차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그게 싼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외부 그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30만 원씩 내고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드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세종이다, 뭐 지방이다, 그런 건 좀 낫겠죠.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뭐 공터가 많으니까 이런 지역은, 지방은, 자, 그런 좀 뭐 그런 지역에 공터에 또 주차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저도 이제 캠핑카를 이제 은퇴 후에 구입할 예정인데, 저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땅을 살 거예요. 땅을. 예를 들어서 이 인근에 땅을 사서 거기를 이제 텃밭을 가는 거죠. 텃밭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주차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전원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전원주택이, 집을 안 져도 그게 전원주택이 되고, 우리가 이제 캠핑을 하러 갈 때는 그 차를 또 끌고 가고, 그리고 와서 거기다 주차해 놓고 땅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하냐? 농지연금으로 그냥 갖다가 그냥 뭐라 할까요? 농지연금으로 그 설정을 해서 나 노후에 또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근데 뭐 그렇게 뭐 그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시는 좀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데, 수도권 같은데 쉽지 않겠죠. 이제 이런 시골은 주차장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캠핑카는 자주 이용해야 돼요. 사놓고 뭐 3천, 6천, 7천짜리 차를 사놓고 자주 이용하지 않으면 기본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회 비용이 많이 깨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더욱 유리하다는 거죠. 운전도 조금 쉽지 않아요. 운전도 차가 이제 크고 탑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람에 또 쉽게 흔들리고, 코너링 때 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되고 그냥 천천히 운전하시고 가시면 돼요. 뭐 여행 가는데 뭐 빨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운전도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캠핑카의 단점은 여름이 힘들다고. 여름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캠핑카가 제일 취약점이 전기예요. 보니까 전기예요. 냉장고도 안에서 돌려야죠. 에어컨도 돌려야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불도 켜야죠. 그러니까 전기가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태양광을 최고 많은 용량을 설정을 하더라고요. 설정을 해서 하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죠. 비가 오거나 뭐 겨울에는 또 급격히 모자란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부하 용량 큰 걸 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모자른다. 그렇다고 여름에 계속 에어컨을 켜놓고 잔다는 것도 또 무리이고, 그 좁은 캠핑카 안에서. 그래서 여름 캠핑카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은퇴 후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재취업을 또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여행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더라.
자, 이제 그런 단점도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 전원주택은 아무리 못 들어도 뭐 2억, 3억, 5억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땅 사고 또 집을 져야 되니까. 자, 이제 그렇게 수억이 들어가지만 이 캠핑카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자, 신차 기준으로 요 정도 5,500에서 8,000 정도면 그냥 쓸만한 거 사더라. 자, 중고차는 또 저렴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차를 살 때 기본이 있고 또 옵션이 있겠죠. 캠핑카는 이 전기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광을 가능한 한 그 용량을 제일 크게 설치해라.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또 차 사이즈예요. 차 사이즈. 내부에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 그런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차 사이즈를 크게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차들을 보고 자기가 뭐랄까요,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차 사이즈가 다양하니까. 자, 나는 그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게 그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차박이라는 게 있어요. 차박. 뭐 예를 들어 이제 봉고나 뭐 이스타나 그런 차들을 개조를 해서 차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생활하고 잠만 자고 밖에서 캠핑하는, 자, 그런 차박, 그런 형태도 또 있어요. 캠핑카가 주는 힐링. 자, 이제 이게 이제 뭐 전원주택이 주는 힐링, 자연이 주는 힐링. 자, 이제 그런 똑같은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캠핑카나 전원주택에 살면 자연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사는 거죠. 나만의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느릿느릿하게 사는 거예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구석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내 몸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생각이 들겠죠.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 사유하는 시간이 많아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나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몸이 회복되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고 나의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 관계도 회복이 돼요. 부부가 이렇게 자연과 친교를 하면서 둘이 같이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그동안 부부간에 못 나눴던 대화들, 자, 그리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된다. 자, 저는 이제 그 가장 그 어떤 캠핑카 자연이 주는 가장 큰 효과는 이 마음의 평화 같아요. 마음의 평화. 저는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막 그 직장 다니면서 살면서 뭐 경쟁 속에서 살았잖아요. 직장에서 경쟁, 아니면 타인과의 경쟁. 나는 뭐 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남보다 더 경제적 풍요를 누려야 된다. 남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애들도 마구 이제 뭐라 할까요? 몰아쳐서 막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건데, 자, 냉정하게 보면 나의 생각대로 산 게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대로 산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정신분석학자, 프랑스의 그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타인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타인이 저걸 원해. 타인이 원하는 걸 우리가 그걸 목표로 잡고 산 거예요. 우리가 타인이 슈퍼카를 타면 좋아하니까 우리도 슈퍼카를 타고 싶고. 자, 그런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게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노력과 흔적, 업적이 다 있잖아요.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마음의 평화는 이제 그 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내가 그동안 원망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화라는 거는. 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분노들이 다 없어지면 내 몸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내가 쌓였던 어떤 그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 그것을 이제 자연을 통해서 캠핑카를 이용해서 자연과 접하면서, 자, 그런 것을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지나온 삶을 뒤집어 보면 은퇴 후에 어떤 그 자연과 접하면서 내가 민폐를 끼쳤던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준 경우도 많지만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한번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민폐를 끼치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 병폐 중에 하나가 갑질이잖아요. 남한테 갑질하는 게 유난히 심한 나라잖아요. 뭐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많은 민폐를 끼쳤어요. 뭐 예를 들어 나랑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내 자식한테도 내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 부모님한테 상처가 되는 행동을 안 했나, 내 친구들한테 한 적이 없는가, 아니면 내 친척들한테 한 적이 없는가, 내 동료들한테 한 적이 없는가, 한번 그런 걸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나면 전화를 하고 또 방문을 하고, 지나가다가 뭐 친구가 거기에 산다, 나의 친척이 산다, 방문을 하고, 그거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그 어떤 캠핑카를 통한 그 은퇴 후의 삶을 살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 이제 난 재취업을 안 하고 나의 수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젊어서 열심히 투자자로서 공부해라. 자,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그렇게 황금빛이에요. 그거는 황금빛으로 살아라. 제가 평소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되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자산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스톱할 줄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더 이상 돈을 벌겠다? 그건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뭐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투자자로서 계속 살더라도 그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슬슬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슬슬 하면서, 슬슬 욕심 부리지 않으면 지나온 그 투자자의 어떤 그 노력과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면,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그냥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유를 갖고 슬슬 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항상 젊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문제가 되는 거고, 항상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노욕을 부려서 마지막에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 자산을 크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나는 그냥 용돈 정도만 더 벌겠다. 자, 그걸 벌어서 남들한테 이렇게 베풀겠다. 남들한테 이렇게 풀면서 살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나이 들었어도 뭐 재테크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연에서 그런 것을, 자연을 즐기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나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반성도 하면서, 자,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한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전원주택 대신에 캠핑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원주택이 좋으신 분들은 전원주택에 사셔도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